자,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그마의 생성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전 지식들이 있어서 점검 좀 해볼 거야. 자, 일단 이거 알고 계시죠?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이 다 높아집니다. 요거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지각의 두께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 두께가 30에서 70km, 해양 지각은 5에서 10km 정도쯤 되는데, 물론 이걸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의 느낌은 잡아주셔야 돼. 대륙 지각은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해양 지각은 뭐 아무튼 10km 안쪽, 즉 수킬로미터의 두께를 가진다. 요 정도의 느낌은 잡아주셔야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지금 교재 64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오케이? 거기서 요 파란색 그래프 있지? 이 파란색 그래프에 좀 주목해보자.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길 지구는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깊이 들어감에 따라 온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군요라는 걸 보이시죠? 이와 같이 지하의 어떤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지하의 온도 분포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유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지금 여기 그려진 지하의 온도 분포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지하의 온도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지하로 깊이 내려감에 따라 뭐 온도가 얼만큼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가할 것이냐 뭐 이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 대륙 지각에서 측정하는 것과 해양 지각에서 측정하는 것은 물론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대체로 증가한다는 경향성은 비슷할 텐데 이게 얼마나 증가할지가 달라.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분포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100km 지점을 보자. 자, 깊이 100km면은 멘틀이겠어, 지각이겠어? 당연히 멘틀이겠지, 그지? 자, 이 멘틀 부분의 온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와, 1000도씨를 가뿐하게 넘네. 굉장히 뜨겁죠. 근데 멘틀은 저기 지하 깊은 곳 2900km 지점까지 있잖아. 그동안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멘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한 수천 도쯤 될 텐데, 야, 그 정도 온도쯤 됐으면 멘틀이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멘틀은 대부분 뭘로 구성돼 있어요? 고체로 구성돼 있잖아. 이 미스테리지. 그지?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요,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뭐냐면, 자, 어떤 암석이 있어. 자, 이 암석이 녹으려면 이 암석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아? 근데 이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이제 지구과학 원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용융점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보다는 높아야 이 암석이 녹는다라는 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오늘 배울 모든 내용이 다 파생이 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미스테리가 뭐냐면은 봐봐.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야 멘틀 물질이 녹을 수가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잘 녹지 않는다라는 건 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기 때문일 거야. 자, 일단 이거 킵해두고, 그 다음에 이 용융점이라는 게 근데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예컨대 여러분들 그거 알아? 높은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밥이 설이 익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통상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 지표 부근에서 1기압일 때 이야기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지면서 물에 끓는 점이 더 낮아져. 그래서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려서 막 증발을 해버리니까 이 쌀이 제대로 익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밥이 설이 익는 거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 용융점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암석의 용융점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암석의 용융점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함량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자, 일단 압력이 암석의 용융점에 미치는 요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고체 같은 경우, 암석 고체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자들이 다닥다닥다닥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탁탁 붙어 있는 상태야. 근데 얘가 이제 액체로 녹게 되면은 이 입자들 사이의 결합이 좀 느슨해지면서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풀어헤쳐지죠. 내가 어떤 고체 물질을 녹이려면 열 에너지를 투입해서 얘네들 사이의 결합을 끊어놔가지고 다음과 같이 풀어헤쳐놔야 얘를 녹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주변 압력이 약할 때에는 내가 약간의 열 에너지만 투입을 해도 얘네들 사이의 결합을 쉽게 끊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헤쳐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주변 압력이 막 강한 상태라면은 이 압력이 얘네들이 풀어헤쳐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얘네들이 비로소 다음과 같이 풀어헤쳐질 수가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투입해야 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녹는다는 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지. 녹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니까. 아, 그러면은 뭔가 주변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녹기 어려워지는구나. 즉 녹는 점이 높아지는구나. 아, 그렇다면 압력과 용융점은 양의 상관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한편 물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겨울이야. 길이 그냥 깡깡 얼었어. 빙판길이야. 자, 이 빙판길에 내가 소금을 샥 이렇게 뿌리잖아? 그럼 신기하게도 이 빙판길이 사르르 녹아. 왜 그렇지? 내가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이 얼음의 온도가 변할 것 같진 않잖아?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렇지, 맞아. 자, 얼음이 그냥 평상시에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야. 그래서 깡깡 얼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얼음에다가 소금을 착 뿌리게 되면 이 소금이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추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에 이물질이 투입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거든. 녹는 점이 사르르 낮아져. 그럼 졸지에 이 얼음이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르르 녹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이게 암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암석에 내가 만약에 물을 투입하잖아? 그럼 이 물이 암석 입장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면서 이 물이 암석의 녹는 점을 낮춰요. 그래서 암석이 원래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녹는 점이 사르르 내려가면서 얘가 졸지에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럼 그때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아무 암석에다가 물 뿌린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충분히 온도가 높은 암석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시겠어? 그러면은 뭔가 물이 투입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물의 함량과 용융점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교재 64페이지의 오른쪽에 함수광물이라는 각주 한번 보자. 보시면은 광물 구조 속에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어 어쩌고저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구과학을 하면서 수산화 이온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함수광물은 가열하거나 압력을 받으면 물을 방출하는 광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 함수광물은 열을 받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받게 되면 주변으로 푸르르 하고 물을 방출하는 녀석이다. 함수광물이 왜 함수광물이겠어? 물을 포함하는 광물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 그리고 이 함수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위쪽 각주에도 쓰여져 있지만 이 함수광물은 지각이 있잖아.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아무튼 이 지각에는 겁나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멘틀 있잖아. 이 멘틀은 이 함수광물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하고 물으시면은 내가 답해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그런 거야. 오케이? 자, 함수광물은 지각에는 풍부하지만 멘틀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고, 잘 들어. 자, 일반적인 멘틀 물질, 그러니까 멘틀 물질은 기본적으로 함수광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암석에 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함수광물이거든. 근데 멘틀은 그것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 일반적인 멘틀 물질은 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멘틀 물질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둬.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미스테리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어. 자, 멘틀 물질이 저 깊은 곳으로 가도 녹지 않는다는 건 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아무튼 용융점보다 낮다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지구 내부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깊이에 따라 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증가할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잖아. 근데 멘틀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멘틀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딴소리 하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암석의 용융점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 아까 전에 물과 압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길, 일반적인 멘틀 물질은 물을 포함한다 안 한다? 물을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인을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멘틀 물질의 용융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압력밖에 없지. 근데 지구 내부는 깊이 들어감에 따라 압력도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럼 용융점도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럼 미스테리가 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깊이 들어감에 따라 멘틀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용융점도 증가하기 때문에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멘틀 물질이 녹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문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봐봐. 자, 지금 보시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해서 요런 게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야. 근데 일단은 이 용융 곡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 내부에서는 깊이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용융점이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와 같이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용융점을 선으로 쭉 이어서 나타낸 것이 용융 곡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멘틀 물질은 물을 포함하지 않으니 깊이 들어감에 따라 압력이 증가할 거고 그럼 용융점이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깊이에 따라 용융점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를 지금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라고 돼 있지.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일반적인 멘틀 물질은 물을 포함 안 한다고 했지. 따라서 이 뜻이 그냥 일반적인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에요. 아시겠어? 일반적인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선으로 이어서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0km 깊이에서 멘틀 물질의 온도를 살펴보면 요래. 근데 해당 깊이에서 이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살펴보니까 요래. 지금 보니까 요 멘틀 물질은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죠. 그럼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얘가 녹으려면 모르긴 몰라도 이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요런 영역 안에 온도가 찍혀 있어야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 모든 깊이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용융곡선보다는 온도가 높은 이 영역 안에 온도가 찍혀 있어야 얘가 녹아서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이 지하의 온도 분포 그래프가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요 범위 안에 뭔가 요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부분에 한해서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와 용융곡선을 살펴보시면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하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긴 하지만 용융곡선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하의 온도 분포가 이 범위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미스테리 해결?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왜 그럴까?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봐봐. 지금 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져야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인가 이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된다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물이 공급되는지는 뒤에서 배울 거야. 그렇게 되면 용융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빡빡빡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한편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인가 이 멘틀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졸지에 멘틀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봐봐. 자, 예컨대 이 100km보다 조금 더 깊은 예컨대 이런 깊이에 있는 어떤 멘틀 물질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아. 그지? 근데 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가 자신의 온도를 거의 유지한 채로 쭉 위쪽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해보자. 즉 깊이가 얕아진 거지. 근데 깊이가 얕아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거. 원래 여기 있던 물질이 위로 쭉 상승하게 되면 그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돼요. 그럼 용융점이 어떻게 되지? 감소하게 되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요 깊이에서는 용융점이 이 정도였어. 근데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요 깊이에서는 용융점이 이렇게 됐죠. 분명히 얘는 원래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쭉 상승을 하니까 용융점이 팍팍팍팍팍 떨어지면서 졸지에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됐네?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지. 그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어? 지하에 있던 멘틀 물질이 모종의 이유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용융점이 퍽퍽퍽퍽 떨어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물 공급에 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멘틀 물질에서 물이 공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봐봐. 자, 이게 원래 일반적인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었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게 되면 용융점이 어떻게 돼? 팍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요 지점이었던 용융점이 쭉 떨어져가지고 요 정도 온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게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깊이에서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깊이에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었을 시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게 요런 곡선이고 이거 우리가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라고 해. 자,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멘틀 물질은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았어. 근데 물이 공급돼서 용융점이 퍽퍽퍽 떨어지게 되면 졸지에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지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 근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예컨대 이 멘틀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멘틀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마그마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그마는 지각과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마그마는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지각은요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죠. 일단 해양 지각부터 생각해보자. 해양 지각은 두께가 몇 킬로미터쯤? 수킬로미터쯤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봐봐. 지하에서 깊이 한 수킬로미터만 하면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 지점에서 온도 한번 봐봐. 원래 500도에도 한참 못 미치죠. 온도가 너무 낮아. 자, 해양 지각은 아무리 두꺼워도 두께 자체가 얇아가지고 그 온도에 한계가 있어. 너무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지각에 별의 별짓을 해도 해양 지각은 녹아서 마그마를 생성하지 않아요. 물론 실제 자연에서는 뭐 극소수나마 해양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구과학 원할 때에는 그냥 해양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나중에 물어본다. 해양 지각은 절대로 녹지 않아.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그거 알고 있거든.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얘네들은 함수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함광이라고 쓸게요.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대륙 지각의 용융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대륙 지각의 녹는 점. 응? 대륙 지각의 녹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라는 게 보이실 거야. 이게 이제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 괜찮습니까? 괜찮아? 함수 광물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물을 포함하겠지. 그래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다. 자, 여기 봐봐. 대륙 지각은 되게 두꺼운 놈은 한 70km쯤 되는 두께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km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보자. 그러면 여기쯤이 되겠지? 거기에서 지하의 온도를 살펴보니까 뭐 대략 요 정도쯤 돼. 근데 그 깊이에서 용융점을 살펴보니 이렇지. 얘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지. 그럼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야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두께가 70km쯤 되는 이런 대륙 지각은 되게 특이한 녀석이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대륙 지각들은 두께가 한 30km 내외쯤 되거든. 30km쯤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온도가 요래. 근데 용융점은 요래.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죠. 녹아 못 녹아. 못 녹아. 그래서 물론 매우 두꺼운 대륙 지각은 녹아서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륙 지각들은 녹아서 마그마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인가 이 대륙 지각이 열을 공급받아서 온도가 쫙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대륙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거든. 대륙 지각이 어째서 열을 공급받느냐? 그거 뒤에서 배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드린 설명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 약간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봐봐. 자, 결과 정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필기 노트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마그마는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형성이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해양 지각은 원체 그냥 두께가 얇아서 온도가 너무 낮아서 별짓거리를 해도 마그마가 안 만들어져.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물론 굉장히 두꺼운 놈은 녹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두께를 가지는 대륙 지각은 여전히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그 다음에 멘틀 물질은 비록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용융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예컨대 이 멘틀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이 대륙 지각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 잘 들어봐. 자, 이 압력 감소와 물 공급 그리고 온도 증가, 이 두 과정에,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압력 감소, 물 공급, 이거 마그마를 생성하는 물질 자체의 온도가 변했습니까? 아니, 그 물질은 그대로인데 용융점이 팍팍팍팍 감소하면서 얘가 졸지의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얘네 둘은 용융점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용융점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한편 이 온도 증가는 말 그대로 마그마를 생성하는 그 물질 자체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융점은 딱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그마를 생성하는 물질 자체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뭐냐면, 자, 용융점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딱히 열을 공급받지 않아도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용융점만 낮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 온도가 증가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열이 공급되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을 열이 공급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두 과정을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엽적일 수 있으나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한 디테일한 설명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봐봐, 우리 분명히 이 암석의 용융점이 압력과 양의 상관관계라고 배웠죠. 그지? 그러면은 깊이 들어감에 따라 지구 내부는 압력이 증가하게끔 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용융점도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등 이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을 살펴보시면 깊이에 따라 오히려 용융점이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자, 이게 함수광물에 의한 효과 때문인데, 함수광물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열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물을 푹 방출하는 녀석이라고 했지.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증가해.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암석의 용융점이 증가하는 요인이 분명 있을 거야. 그 효과가 분명 있을 거야.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증감에 따라 함수광물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양의 물을 푹 방출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때 함수광물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폭이 이 압력이 증가하는 폭보다 훨씬 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깊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증감에 따라 용융점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깊이에 따라 용융점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함수광물에 의한 효과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어? 이해되시겠어?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그려진 암석의 용융 곡선들 있잖아.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 암석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깊이 들어감에 따라 지구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용융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딱 봤어. 근데 용융점이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얘는 반드시 물을 포함한 거야, 안 포함한 거야? 물을 안 포함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보자마자 아,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융 곡선이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깊이에 따라서 용융점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요런 아이 혹은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포함한 걸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아 얘네들은 물을 포함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돼. 한편 자, 이 두 그래프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가 얘보다 더 얕은 깊이에서 잘려있지. 왜 그럴까? 이거 누구 거라고 했어요? 대륙지각 거라고 했지. 대륙지각이 이것보다 더 깊은 깊이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얕은 깊이에서 잘리는 게 대륙지각 거구나. 즉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앞에서 마그마의 성질 배웠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 즉 화강암질 마그마 중에서 누가 더 핫하다고 했어?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핫하다고 했지. 그 이유가 뭐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녹는 점 자체가 더 높다고 했어. 자, 이게 지금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멘틀 물질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을 현무암의 용융 곡선이라고도 해. 그러면 이게 현무암의 용융 곡선인데 현무암은 물이 포함되어 있든 아니 포함되지 않든 포함되어 있든 화강암보다 녹는 점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어? 높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마그마의 온도가 높은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야 될 때 온도가 좀 더 높은 쪽이 현무암에 해당되는 쪽, 즉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암기되셨을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64페이지에서 밑에 참고하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